네, 유튜브 충청의 소리 최기복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천안 지역에 박계동 전 의원님 14대 의원 하셨고 17대 의원 하셨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면서 한때 노태우 정권의 부정과 비리 부분을 만천하의 풍람으로써 이 나라의 헌정사에 그 족적을 남긴 유명하신 박계동 전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의 소리 유튜브 시청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천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금 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결국 축지박지 또 뒤에서 해서 안돼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의 아픔, 서민의 애환 그리고 나라의 비전을 보란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편하게 평소에 느끼신 말씀이나 우리 그 충청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먼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있으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등등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저도 이런 시대에 좀 우리 충청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시 주석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통 사상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는 어려운 백성들과 더불어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이웃 나라하고 모두 다 화친하는 게 대통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 사상을 실현할 그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의 큰 변화의 흐름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고통스럽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또 그 대한민국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은퇴 후의 소득 절벽입니다. 거의 은퇴 시점을 50대 중후반이라고 치면 20, 30년 동안의 그 소득 절벽의 문제, 그 다음에 노후에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요양원은 제대로 된 요양원인지, 또 그것이 우리 자식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우리 중년층의 삶도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지식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합니다. 국가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먹거리가 없어요. 알바형 정말 그런 일자리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또 자영업 자체도 모두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극단화 때문에 빵집도 파리바게뜨 뚫레주 이런 거 아니면 안 되고 옛날 그 점포들 하던 사람들도 점포도 CU니 패밀리니 세븐일레븐이니 이런 그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되고 심지어는 농촌에서 버스표 팔고 소주 팔고 담배 팔던 그런 구멍가게까지도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에 뛰어들면 분식집 옆에 순댓국집, 순댓국집에 라면집, 뭐 김밥집 하면서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늘어는 나는데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매달리고 노동 다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노동해봐야 1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자영업의 절반입니다. 그것도 3년 유지하는 자영업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또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더 눈물 납니다. 오죽하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그 청년들의 그 머릿속에는요, 부모님에게도 효도도 하고 싶고 정말 돈도 잘 벌어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청년들에게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짚어봐야죠. 정치적인 현안 문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인구가 급전 낙하해서 대안이 없는 대한민국, 처방이 없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저 쓴소리,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기, 덤태기 씌우기, 예를 들어서 덫을 만들어 놓고 덫에 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양대 정당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알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야당 세력은 소위 그 천영의 원죄를 갖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여당이 탄생하게 한 밑자락, 배후가 현재 야당 세력이라고 그러면 여당 세력은 현행범 세력이거든요. 그 양대 세력한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적 고민은 제뿐만 아니라 박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이 공유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차치하고 우리 천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허브, 그 다음에 선비정신, 충신열사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입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면서 시리와 좌절의 지역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는 인구가 지금 호남 지역보다 약 30만이 더 많아요. 네. 인구 대비로 해서 의원 정수가 4명이 적습니다. 네. 600조 예산을 300명 의원이 다룬다고 생각하면 1인당 2조, 4명 의원 4년 임기 앉아서 호남보다 정권은 32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충남과 전남의 예를 비교해 보면 13년째 약 연간 3,500억 이상의 교부금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택의 당진시에서 평택으로 넘어간 땅이 300만 평인데 그게 100조의 그 파급 효과를 갖는다고 부릅니다. 작년 전 지역의 한국의 관광특구지정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준 관광특구지정자금이 충청권만 제외됐습니다. 이름하여 정치 세력이 없다는 동토의 지역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영남 세력과 호남 세력의 소위 정치 다툼에서 칼자루 세력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고 때때로 조화, 하모니를 통해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좌절과 시리는 극에 달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토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예산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자기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2명이 네.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예산에 약
3조인가 뭐한 몇십 조 정도의 예,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뭐 제대로 가지 못했다 하고는 그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상원 의원 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훌륭한 이제 정치인들을 충청인들도 키워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하고요. 몫입니다. 예. 뭐 하여튼 영남 세력이 됐건 호남 세력이 됐건 잘 협조해가지고 뭐 따내겠다 이런 생각보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로 의회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정부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좀 기르는 것도 소중하겠다 이렇게 여러 싶습니다. 가지죠. 심지어 그 이제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소위 그 배틀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언어 능력과 토론 능력 같은 것도 지들한테 제창을 했는데 네, 이 충청권에는 맹주가 안 계셔서 그런지 네, 그런 그 양성하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다운 아카데미도 없어요.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남의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천 대열에서 낙오 안 되고 한 번 더 할까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생각 속에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 자체가 지금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해서 이 충청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도 만들었고 때때로 이렇게 귀한 분들 오시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좀 나누는데 구독자, 시청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아주 편하게는 해요. 왜냐하면 내심의 소리를 내고 지금 의원님 모시고 우리 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원고는 없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박계동 의원님 모시고 우리 그 애청자,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온 게 아니라 하하동동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 일상의 리듬 깨지는 분들 많으리라고 사려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시대를 지켜가면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충청인답게 선비정신과 충신열사의 정신을 몸에 담고 함께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